안녕하세요. 각골의 서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죠.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일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나는 김에 얘네들 집 상태가 어떤지 봐야 돼요. 집 상태가 어떤지 보고 동양종과 서양종의 차이는 동양종은 소비를 안 넣어줘도 되지만 서양종 같은 경우는 소비를 안 넣어주게 되면 꿀량이 많기 때문에 소비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소초를 넣어서 집을 짓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 집 공간을 확인할 겁니다. 자, 일단 개미는 전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개미가 벌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미가 있으면 개미를 잡기 가장 좋은 방법은 토치입니다. 토치 외에는 개미를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약벌인 경우는 만약에 개미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벌이 버티지 못하고 도고를 나갑니다. 자, 요게 흙벌이죠. 자, 웬만큼 개미는 싹쓸이 했는데 위에도 남아있고. 자, 여기 집을 짓기 시작했죠. 아주 작지만 집을 짓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얘네들 꿀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헛집을 짓는다? 꿀 상태 확인해야 됩니다. 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그 꿀을 더 이상 쟁일 데가 없으면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꿀 상태를 확인해야죠. 꿀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얘네들 보면 제가 석장은 밥장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석장은 빈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헛집을 달아내고 있다? 그럼 한번 봐야 돼요. 자, 꿀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다고 해서 가득 찬 꿀은 아닙니다. 자, 여기도 꿀이 들어오긴 했는데 가득 찬 꿀은 아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꿀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꿀로 인해서 얘네들은 또 헛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꿀이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천여왕이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요. 자, 꿀은 있고 알은 안 보입니다. 자, 요게 꿀을 채취해 왔을 수도 있는데 안에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꿀을 밖으로 퍼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꿀이 안 나온다. 도봉 조심하라는 얘기죠. 산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산란이 있습니다. 벌써 애벌레로 전환을 했고, 이게 흙벌 감나무에서 받은 건데요. 이게 보일라나? 핸드폰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잘 안 잡힌다. 자, 알 보이시죠? 중앙에 소방에 알이 있습니다. 하얗게 알이 있고, 결국은 이 밥장을 파내고 있다는 얘기죠.
잡히네. 자, 무언가 좀 반짝반짝하는 게 들어있죠. 자, 무언가 반짝반짝하죠. 하얗게. 아래서 애벌레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흑벌이 교미를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놈들은 쓸데없이 헛집을 짓잖아요. 전부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달아낸다. 이게 경입판 자체가 좀 굽어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놈은 흑벌은 제대로 교미가 됐고 산란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얘는 이제 계속해서 산란방을 만들어 가겠죠. 여기도 산란을 했습니다. 밥장인데 밥장에 파내고 산란을 했다. 자, 아직까지 여왕은 못 찾았습니다. 요거는 밥장. 자, 봉충이 천여왕은 봉충 교미를 하고 봉충이 형성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여왕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천여왕이 교미가 되면 봉충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걸 한 번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벌을 함부로 열어보지 마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벌통을 열면서 충격을 많이 줍니다.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막 인자 교미한 여왕은 일본한테 많이 시달려요. 일본한테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왕대를 하나 달아놨어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왕대를 달아놨긴 했는데 여기도 왕대가 달렸어요. 이 안에들 지금 무언가 꿀이 많이 나올 거라고 착각을 했거나 또는 여왕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직까지 여왕을 못 찾았습니다. 자, 여왕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많은 양의 산란을 얘네들이 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비 지원은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제 개미 때문에 얘네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야, 비오토 안 넣나? 왜 안 넣었죠? 비오토인데? 비오토 안 넣네.
제가 비오툴을 깜빡하고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오툴을 넣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내 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오툴을 넣는 겁니다. 자, 비가 오고 나면 벌통으로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흙벌은 상당히 들어갔는데 여왕은 확인이 안 됐다. 네, 두 번째 통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흙벌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소초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식구들이라는 얘기죠. 양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벌이 쏟아져요. 얘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얘는 벌이 좀 쏟아집니다. 뭐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비를 열어보고 지원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봐야죠. 뿌리는 들어왔고 약간 들어왔어요. 양은 조금 더 무겁습니다. 많이 무거운 건 아니고 조금. 뿌리 좀 들어왔고요. 갱잎판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벌 세력이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얘는 꿀이 거의 없고 조금 있긴 한데 결국 이렇게입니다. 갱잎판이 중간에 들어왔다는 건 소비의 벌이 늑장벌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제때 못 맞춰주니까 임의로 소비를 넣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는 이쁘게 꿀을 쟁여 놨어요. 하얗게 색깔이 하얗게 상단에 뜨거든요. 그래서 꿀을 갖고 들어오면서 지금 소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산란은 없습니다. 얘도 가벼워요. 얘는 애벌레가 있고요. 여기에 불필요하게 왕대를 좀 또 달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왕대 제거해줘야 집을 새로 짓고 산란을 가든가 하죠.
야도 산란이 있는데 불필요한 무언가가 화분인 것 같긴 한데 불필요한 화분입니다. 여기도 왕대를 소방에다 지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왕대를 지어놨죠. 쓰잘데기 없는 왕대. 네, 앞뒤로 다 지어놨어요. 왕대를 지었다가 일벌집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거는 합장인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야도 천여왕이었는데 결국은 여왕이 도망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여왕이 안 보여요. 아, 여기 있네. 아따, 신왕이네. 어디 갔냐? 안 나오냐? 네, 끝트리에 아이 새끼 얼굴 참 안 보여주네. 아, 여기 있습니다. 신왕이죠. 자, 그래서 소비를 넣을 때 조심하라는 게 양 끝단에 여왕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여왕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야는 이제 시작이죠. 신왕이 됐어요. 야도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자 신왕이 된 놈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벌들한테 쫓겨다녀요. 일벌들한테.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언제까지? 이 여왕이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봉충이 될 때까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산란을 하고 20일까지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미를 확인했고 그 교미 확인된 게 애벌레를 봤던 아니면 알을 봤던 상관하지 말고 건 한 15일 이상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용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왕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 야도 신왕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야는 손볼 게 없어요. 자, 야는 부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놈은 제가 부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경판이 불필요하니까 위에다 덮어놨던 거죠. 자, 이놈들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집이 가득 찼어요.
그럼 이제 빼봐야죠. 진짜 집이 가득 찬 건지. 자, 꿀을 조금 쟁였고 소비는 짓다가 말았습니다. 소천은.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꿀이 안 나온다. 얘는 구강, 제가 구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꿀만 나오면 어마어마해질 건데 지금 꿀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꿀을 3분의 2 이상 쟁여놨어요. 여기는 2분의 1이 좀 안 되고, 먹을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와, 기가 막히죠. 얘네들 터져 나오면 뭐 뻔하죠. 집 모자랍니다. 얘네들 태어남과 동시에 집은 모자라게 되어 있다. 이야, 소비마다 전부 다 봉충이죠. 근데 다음 것도 봉충이에요. 자, 지금 봉충이 연장으로 나온다. 다음 거는 이미 다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요장에도 봉충이 있고 애벌레가 있고 알이 있고, 전부 다 봉충이고, 다음 거는 다 태어난 것 같은데 제살로 들어갔는가 봐야죠. 아따가라 이 새끼야. 이건 제살란이 있는가 봐야죠. 왜냐면 태어난 게 밑에서 보이거든요. 위에서. 아따, 애벌레로 전환됐습니다. 밑에는 전부 숯벌이죠. 애벌레로 전환됐고, 요놈들 숯벌 준비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하단에 숯벌이. 그럼 결국 얘네들 지금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놈들 이제 뭔 짓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수 없으면 또 분봉 붙겠죠. 여기도 전부 다 봉충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다 봉충입니다. 어린 볼들 어마어마하게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있으면 이를 벌릴 겁니다. 이를 벌린다는 건 분봉을 내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분봉을 낼 것이다. 지금 밥통 옆에도 집을 짓고 여기도 산란이 다 들어와 있고 어린 벌들 다 태어났습니다. 여왕은 여기 있어요. 구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재산란 들어갔고 안에들 공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쓸데없는 흙집도 많이 졌고, 왜냐면 위에는 프로폴리스 망이 있다 보니까 위로 기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집을 못 짓는 거죠. 딱 꿀. 전체가 꿀입니다. 자, 야는 이제 용왕이 지금 재산란 들어가고 있잖아요. 야도 마찬가지예요. 야도 재산란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꿀이 좀 부족합니다. 야네들 수에 비해서 꿀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봉충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개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꿀이 없어서 분봉은 잘 못 일으킬 겁니다. 분봉용은 잘 못 일으킬 건데, 얘네들 태어난 양으로 본다면 삽시간에 분봉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날이 뜨거워지죠. 이제 더 뜨거워질 거예요. 자, 얘는 아직도 산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 쪽으로도 산란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산란을 하게 놔두고, 야도 완전히 뭉충이죠. 소비도 깨끗하고, 야는 곧 있으면 태어날 겁니다. 야도 새소비예요. 근데 지금 꿀쟁이 해놨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단상에. 왜냐면 얘네들은 높은 곳 또는 제일 안쪽에 꿀을 쟁입니다. 식량을. 그 얘기는 단당에 놓는다는 건 꿀을 퍼올리게 유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씨, 한 마리 깔려 죽었네. 이놈도 지금 막 태어나고 있죠. 태어나고 제살란을 안 박았어요. 이놈은 막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중심부가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태어날 거예요. 양쪽 다 그렇죠. 태어나고 있죠. 이제 야는 산란을 받아요. 한 번 더. 왜냐면 산란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래서 바로 산란을 받을 수 있게끔 넣어주고, 야도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공간은 알까지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야는 2층으로 올려주고, 안에들을 보면 조금 집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조금 더 필요한 거니까. 소비 상태는 야도 9구, 야도 9섭인데, 그러면 산란을 하면 할수록 소비는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소비가 될 수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구소비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소비 조정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놈을 단상에 산란을 줄이려고 했는데 야를 빼고, 왜? 날이 더워지면 벌들이 단상에 산란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상에 뜨거워서. 야를 다시 개상으로 올려주고, 될 수 있으면 단상에 신소비를 줘서 산란을 유도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법장입니다. 여기 법장인데 아직 산란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소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건 파 올리고 산란을 낳아요. 산란을 낳게 하기 위해서 단상에 내려줍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꿀을 파서 2층에 벌들이 태어나면 2층으로 올려주라고. 한 장씩 한 장씩 구소비는 2층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 확보가 많이 되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5장 벌이 되잖아요. 5장 벌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소초로 하나 넣어줍니다. 꿀 갖고 집을 짓거나 아니면 꿀이 만약에 부족하면 얘네는 집을 못 짓죠. 집을 못 지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현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태어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좁아지고 결국은 분봉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개상에 끌어올리는 석장 소비를 개상으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날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원해지겠죠. 단상에 6장이 들어갔고 개상에 석장이 들어갔습니다. 공간을 확보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병이판을 대줘서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그러면 이제 2층에 산란이 다 태어나면 여왕이 2층에 올라가서 산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상의 꿀을 2층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래 놓으면, 따가라. 이래 놓으면 2층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이것들이 또 헛짓을 할 거란 말이죠. 헛짓을 하지 못하게
경기판 뒤에 소초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힘이 남아 들어오고 많이 태어나면 여기에 붙을 거예요. 여기에 붙으면 이게 소초기 때문에 경리판 역할을 해요. 그러다 꿀이 지네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꿀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계속 꿀이 나온다면 여기에 집을 지으면서 단상에 있는 꿀을 2층으로 퍼올리죠. 그럼 야가 집을 어느 정도 짓게 되면 어떻게 한다? 단상으로 다시 내려주고 단상의 구소비를 위로 끌어올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2층의 소비는 모두 버릴 겁니다. 단상의 소비는 깨끗한 소비고 세균이 없는 소비이기 때문에 계속 산란을 유도하고, 2층에 있는 소비는 꿀을 채워서 꿀을 빼내고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공간은 꽤 넓어졌죠. 꽤 넓어졌고, 얘네들 그 공간을 활용하라고 경리판을 넣어줬어요. 경리판을 넣어 놓아야만 그 바깥 공간은 얘네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벌들이 많아지면 계속 넘쳐 나오니까 공간 확보해주고, 헛짓을 못하게 소초를 하나씩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러면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녁 때 이제 밖으로 나오는 벌이 좀 양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집이 추워지니까. 자, 이제 다음은 개상입니다. 개상은 신왕이죠. 천여왕이 태어났던 거 확인했으니까 산란을 봐야죠. 비오트는 이렇게 노란색일 때가 최고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다. 비오트 가스가 가장 활발할 때다. 야는 별 지원할 게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도 분봉이 다 나갔잖아요. 자, 텅 비었습니다. 매달린 벌이 없죠. 텅 비었어요. 요놈에서 분봉이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2층은 거의 빈 상태다. 무겁습니다. 전부 꿀이죠. 반짝반짝하는 꿀입니다. 반대편도 완연한 꿀입니다. 자,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돌기농은 뭐다? 공기순환을 위해서 얘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제거를 하면 또 만들겠죠. 자, 하는 꿀이 있긴 한데 지금 빈소비죠. 벌이 없습니다. 꿀이 있긴 하지만 빈소비다. 얘는 구소비예요. 구소비고 꿀을 더 채워야죠.
자, 산란은 없습니다. 야는 이게 꿀을 빼기 위해서 채취하기 위해서 소비장을 뺀다 그러면 야는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오염이 됐다. 야도 산란이 없고 소비는 조금 된 겁니다. 여기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천여왕이에요. 느낌이 천여왕이다. 다시 넣습니다. 바로 집어넣고 뭐한다? 닫아버린다. 왜? 여왕 자체가 지금 천여왕의 느낌입니다. 아직 교미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줘서 일벌이 여왕을 죽일 수도 있고 여왕 스스로가 도망을 다니면서 일벌한테 쫓겨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문 닫는다. 왜? 천여왕이기 때문에. 요놈은 천여왕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천여왕 들어있는 걸 잘못 건드리게 되면 잘못하면 여왕이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벌들이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천여왕 동안 천여왕이 확인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문을 닫아라. 자, 이제 두 번째 계상이죠. 여기서도 분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놈도 천여왕이다. 활성도는 끝내주죠. 이때가 가스가 가장 잘 나온다. 자, 야도 비었죠. 저놈이 천여왕이면 야도 천여왕일 확률이 높습니다. 야들도 지금 소비가 다 빠졌어요. 왜냐면 분봉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교미상을 2개 차려놨기 때문에. 자, 여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산란을 찾아라. 왜? 여왕은 잘 안 보이니까. 화분떡에다가 꿀에다가 전 알인데 신왕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면 신왕. 자, 야 이제 시작이죠. 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신왕이 왜 스트레스를 받죠? 벌들이 원하는 산란 각이 있어요. 벌들이 원하는 산란 각이 있는데 신왕들은 그게 귀찮은 거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가만두겠어요? 질질 끌고 다닙니다. 질질 끌고 다니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여왕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면 잘못되면 여왕 죽을 수 있죠.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많은 신왕을 갖다가 자꾸 건드려서 열받게 해서 좋을 게 없다.
신앙이 확인됐다? 그럼 문 닫는다. 왜? 신앙은 분봉 나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가 이 집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신앙은 분봉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 집을 끝까지 지 집이라고 우기고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줘라.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준다는 건 다른 게 없다. 건드리지 않는다. 인간이 건드리는 거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벌들은. 자, 요게 제 봉장에서 가장 약벌입니다.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끝까지 약벌을 유지한 놈이 이놈이죠. 그래도 용왕은 살아있어서 한 장 정도의 제가 소비벌을 풀어줬습니다. 화분떡 다 먹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분떡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화분떡 다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벌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 어이가 없지만 이제 살아난 겁니다. 이미 벌들이 가스는 잘 나오고 있고요. 이미 벌들이 엄청난 양이 돼서 꿀을 생산해 하고도 남을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잡았어야 되는데. 야는 뒷문이 열린 상태였어요. 작년에 뒷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그 좋은 벌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약벌을 꾸준히 유지해 오다가 벌을 한 장벌을 틀어줘서 그때부터 산란이 시작됐다. 근데도 아직까지 약벌이죠. 그런데 화분떡을 위에다 올려놨는데 화분떡이 그대로 유지됐다가 인자 사라졌습니다. 그럼 내금은 한번 해야죠. 새끼들도 태어났고 봉충도 있고. 소초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여왕이 안 보이네. 밥을 파내면서 지금 산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밥을 계속 파내면서 지금 산란을 들어가고 있어요. 끝까지 안 나오냐 이 새끼가. 눌리면 나와야지.
자, 안에 있는 건 지금 보온재예요. 제가 보온재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놨어요. 왜냐면 벌이 너무 약해서. 네, 요놈도 자 활동을 시작하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산란을 가고 있습니다. 아씨, 물리겠는데? 이런 거는 벌이 눌리면 잘려서 죽으니까. 지금 얀을 파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밥을 파서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있는 건데, 요대로 소비를 겹쳐버리면 그 꿀 빨아먹는 애들이 여기 끼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따놓으면 밑에서 지네들이 꿀 빨아먹고 알아서 정리하니까. 자, 지금 소초 넣어놨죠. 소초 넣었는데 요만큼만 집을 지었어요. 반대편도 요만큼 집 짓고. 이게 남쪽이죠. 이게 북쪽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꿀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집을 못 짓고 있는 거죠. 요런 경우에는 꿀을 많은 쪽에서 하나 지원해 줘도 됩니다. 그래도 좋은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다 붙어갖고 안 되겠다, 도 빼야지. 그 사이사이 들어가서 뭐하냐 했는데. 헤헤, 금수 소비소총도 있고, 헤헤, 바퀴벌레도 있고, 헤헤, 용도가 자빠졌네. 여기 소비소총.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으니까 살아났다는 얘기죠. 살아났으니까. 너무 또 뜨겁고 습도 조절 못하면 어차피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비닐도 제거하고, 화분짝 다 먹었으니까 비닐은 의미가 없죠. 비닐도 제거하고. 반사지가 있는 부분이 열이 왔다가 반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이 뜨거우니까 반대로 해줘도 되죠. 열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으로 반사되게끔. 많이 도 넣어놨네.
요놈은 한장 소초도 관리를 못하고 있죠. 그만큼 벌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꿀도 적고 벌량도 적다. 그러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신왕입니다. 저번에 신왕 확인했죠? 저는 저번에 신왕을 확인했는데 나도 아직까지는 가스가 잘 나온다. 오, 보이시죠? 제야 신왕입니다. 결국은 지금 헛집을 새로 지었잖아요. 헛집을 새로 짓고 벌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헛집을 지어내립니다. 이 얘기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는 신왕이기 때문에 산란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인자 교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놈들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헛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소비도 약간밖에 집을 안 졌어요. 바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결국은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럼 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여왕도 산란하려고 지랄할 것이고. 자, 야가 신왕인데 야 봉충이 됐어요. 보시면 봉충이 됐죠. 봉충이 되고 나면 내금하셔도 된다. 대신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냥 인자 신왕이 된 놈하고 천영왕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야는 봉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금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근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막 따로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하단 쪽으로도 많이 달아냈잖아요. 그 얘기는 얘네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왕이 신왕이기 때문에 산란력이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요놈들한테 준 소비는 석장 소비의 소초 하나입니다. 위에 꿀을 파내가면서 지금 집을 짓고 있고요. 자, 신왕이 여기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화면 중앙에 보면 신왕 있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끌려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제대로 산란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천여왕 때 막 교미를 마치고 들어오면 일벌들이 엄청나게 끌고 다닙니다. 왜? 신왕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도 애벌레로 전부 전환이 됐어요. 자, 여기도 완전히 애벌레로 전환이 됐습니다. 요런 경우는 이제 소초가 좀 검은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남색이긴 한데 검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밥을 쟁이라고 제일 안쪽에 넣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쟁이고 나면 그 밥을 채취를 해서 소비만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놈들은 석장의 소비를 잘 가지고 놀고는 있죠. 석장의 소비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비가 부족해요. 소비가 부족하다는 건 여왕이 산란력이 이제 붙었다는 얘기예요. 힘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왕이 산란력의 힘은 붙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증소를 많이 하면 벌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리판 뒤에 있던 소초죠. 소초를 약 3분의 1 정도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본격적으로 집을 짓고 여왕이 산란을 할 수 있게끔, 소비가 완성되지 않아도 산란을 합니다. 산란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자, 뒤에다 소초를 넣어줍니다. 자, 원래 소초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벌이 뒤로 넘쳐 나와서 경리판 뒤를 가득 메우기 시작하면 그때 소초를 하나 살 넣어줘서 집을 짓게 유도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벌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소초를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이런 경우죠. 일은 하루 다녀야 되겠고 벌은 볼 시간 없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경리판 뒤에 소초를 넣어줍니다. 소초는 우리가 알다시피 집이 아니에요. 경리판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경리판으로 인식을 하다가 벌량이 늘어나면 이 벌들이 뒤로 넘어와서 대기를 하면서 이 소초에 매달려 있다가 꿀이 나오면 여기 다시 집을 짓는 거죠. 평상시에는 경리판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벌이 넘쳐서 나오다 보면 결국 여기에 매달린 놈들이 여기에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 집 짓는 상태와 안에 산란 상태를 보고 내가 다음에 소초를 언제 넣어줄지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자, 요 놈은 신왕이고 상태도 좋고 이제 산란력, 힘이 붙었다. 이 틈 사이로 나오려고. 요거는 꿀만 좀 나오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꿀만 좀 나오면 얘는 급성장해 버립니다. 그만큼 여왕이 산란을 엄청나게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꿀이 안 나온 상태에서 여왕이 산란을 엄청나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왕을 죽여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벌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야만 천여왕이죠. 야만 천여왕이고, 야는 이제 신왕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다 여왕이 들어있는 겁니다. 야만, 가운데 있는 야 3단만 천여왕이에요. 야만 이제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나머지 벌들은 공간도 충분하고, 여러분이 보실 건 다 봤고, 여기 두 개는 교미상입니다. 제가 왕대를 까서 여왕이 하루 정도 지나면 태어날 여왕인데 뜯어내기 위해서 깠는데 여왕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미상을 차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놈들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작스런 여왕의 사라짐을 막기 위해서 교미상을 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와, 비 들어가고 엉망대기네. 우와, 게임이 난리네.
자, 이거는 교미상이기 때문에 벌새력이 약하죠. 아, 안에도 난리가 나는 게임인데. 뜨거운 열기에 벌들도 자, 여왕이 있다면 놔둬도 되지만 여왕이 없다면 굳이 놔둘 이유가 없죠. 없애버려야죠. 자, 꿀은 좀 가지고 들어왔어요. 숯벌도 아직 존재하고. 오, 여왕 교미 됐습니다. 자, 교미가 됐어요. 성공한 거죠. 그럼 야도 이제 또 하나의 여왕으로서의 벌통으로서의 가치가 생긴 겁니다. 너무 작은 게임이들. 아유. 자, 야도 또 하나의 벌통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여왕이 필요하면 이 여왕을 빼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따, 이 습기. 비가 오는 바람에 안에가 다 젖었습니다. 그럼 안에가 습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얘기가 되죠. 일단 안에 있는 습기는 얘네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이게
비가림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비가림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비가 또 오게 되면 얘네들 계속해서 이제 습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더 이상 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비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안쪽에 개포만 젖지 않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비가 들어가지 않게끔만 해줍니다. 나도 또 하나의 벌통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생긴 거죠. 저 여왕은 다른 여왕이 죽지 않는다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 상태로 키울 거고요. 만약에 다른 여왕이 죽는다면 본통에 합류를 시킬 겁니다. 근데 다른 여왕이 죽지 않으면 야도 올 겨울을 보내게끔 만들어야겠죠 이제. 자, 요놈도 교미상입니다. 풀천지. 풀을 감당을 못해. 자, 요놈도 자, 왕대를 없애려고 요왕을 깠는데 그 안에서 요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미상으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놈은 안 쳐졌네. 야가 지금, 와, 씨. 자, 야도 교미상이죠. 딱 개미. 오, 야도 신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화면 중앙에 신왕이죠. 야도 신왕이 됐습니다.
지금 가 쪽으로 개미가 워낙 많이 들락거리니까 얘네들이 가 쪽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작은 개미들, 정말 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작은 개미들입니다. 벌량이 많으면 얘네들이 감당을 할 텐데 벌량도 적은 데다가 교미상이다 보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밑에는 풀 있으면 나중에 바꾸기로 하고. 자, 어찌됐건 야도 신황이 됐습니다. 이 개포가 안으로 물을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성질의 천입니다. 근데 요건 양봉원에서 사시면 이 겁나게 비싸요. 근데 양봉에서 사지 마시고 건재상에 갖고 비는 들어가지 않고 습기는 차단되는 천을 달라고 하면 이게 마리로 팝니다. 두루마리로. 가격이 좀 세요. 그래도 양봉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싸다. 그래서 혹시 이런 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건재상으로 가세요. 건재상으로 가서 사시면 싸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놈들은 이제 신황이 됐기 때문에 교미만 받으면 되지. 산란만 받으면 되죠. 이제 산란만 제대로 받으면 괜찮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통의 교미상 여왕 확인했습니다.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신앙을 만드실 때는 소비 한두 장 빼서 신앙을 만들어서 유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게 가장 빠른데 이게 번거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왕 그대로 놔두고 신앙
신앙을 본통에서 키우게 되면 교미가 잘 안 됩니다. 교미가 굉장히 늦다. 왜냐하면 세력이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교미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신앙을 받고자 하면 소비를 아주 적은 양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를 적은 양을 주셔서 왕대를 달아주면 굉장히 빠른 신앙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신앙이 좀 빨라지는 것 뿐이지 그 빨라진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벌들이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벌통에서 분봉열을 일으키면 구왕을 빼내고 천희왕이 태어나서 신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내금을 한번 봤습니다. 시간이 좀 길게 나왔네요.